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며칠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네, 평균적으로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21일 동안은 작심삼일하고 또 마음을 다시 먹고 작심삼일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완강까지 꼭 21시간이 남았습니다. 기왕이면 매일 한 강씩 21일 동안 여러분 만점 받기 위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내용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이 부분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일단은 명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등장했다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명사를 끌어다가 전치사까지 같이 해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치사가 for다. 그러면 명사합니다. 그 명사를 위해 주어가 동사합니다. 전치사가 with다. 그러면 명사합니다. 그 명사와 함께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고. 관계 부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관계 부사절도 결국은 무슨 절이더라? 형용사절이더라. 그렇단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이야기더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고요. 관계부사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었죠.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뭐냐에 따라 관계부사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면 관계부사 자리에 우리 where를 사용했었고요. 앞에 있는 명사에 해당한 말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면 when을 썼고,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면 why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주의하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낼 때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때는 뭘로 수식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where절로 수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것도 공부를 했었죠. 계속적인 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앞에 선행사 나오고요. 컴마 찍고 나서 관계 부사던 관계 대명사던 오고, 자, 이렇게 등장을 하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쭉 무르르듯이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합니다. 그리고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합니다. 혹은 이 자리가 관계부사 where다. 그러면 명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했던 것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못다 푼 그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어서요. 그 문제들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이어갈 거거든요. 74번 문장 먼저 한번 볼게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봤더니 This is the opposite process.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opposite이 무슨 뜻이에요? 반대의. 이것은 반대의 과정입니다. 뭐랑은 반대냐면 from regular auction. 여러분, auction이라는 게 경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매와는 반대의 과정입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해석해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뒤를 봤더니 관계 대명사 쓸래 부사 쓸래 또 물어봤네. 아, 이제 이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더라. 관계 대명사는 주목보로 쓰인다. 그럼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가름하시면 되죠. 뒤를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An item. 주어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어 역할은 땡. start. 시작하다라는 단어는요. 보어가 필요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땡. 자, 그 다음에 start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물건이 starts auctions. 그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건이 경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네. 그래서 이 auction이란 단어가 start의 목적어는 아니구나. 그럼 얘는 주목보 주목보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땡, 얘는 땡이고요. where를 사용하셔야 되겠어요. 자, where를 쓸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행사 끌어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보통의 경매에서는요, an item starts, 물건이 시작을 해요.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At a minimum price. 최저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하는 거 혹시 영화상으로라도 한번 보셨어요? 뭐 100원, 100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여기 손 든 사람이 있으면 200원, 200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높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This is the opposite process from regular auctions. 이것은 보통의 경매와는 반대가 되는 과정인데요. Where? 그 보통의 경매에서는 an item starts at a minimum price. 그 물건이 최저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5번 한번 봅시다. 또 which랑 whose를 구별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whose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후주간별법 기억나세요? 그쵸? 선행사 끌어다가 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얘는 누구랑 한 세트더라? 명사랑 한 세트더라 그랬어요. 일단 뒤에 명사가 등장한 건 좋았고요. 의로 해석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Truly great invention.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에요. 그 발명품의 비결이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Only to man. 인간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해석 완전 좋은데요. 의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whose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이어가 봅시다. Bread is a truly great invention. 빵이란 것은 진정으로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것의 secret, 그 비결은요. is known only to man. 인간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know는 알다고 is know는 수동이니까 알려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인간한테만 알려져 있고 to no other living creature.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도 know니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빵이 발명품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빵을 굽는 것이 인간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니까 맞는 말이네요. 개가 빵을 구웠다, 곰이 빵을 구웠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만이 그 비결을 알고 있는 대단한 발명품이구나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어서 한번 쭉 가볼게요. Bread is a truly great invention. 빵은 진정으로 위대한 발명입니다. Whose secret is known only to man and to no other living creature. 그것의 비결은 인간에게만 알려져 있고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76번 한번 가봅시다. which 쓸래, when 쓸래 물어봤어요. 그럼 또 뭐 물어본 겁니까? 관계 대명사 쓸래, 부사 쓸래.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예, 주목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주어는 있네요. 땡. 그 다음에 do, 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딱 봤더니 most of their hunting, 사냥의 대부분을 한다. 을 목적어 있네요. 목적어 역할도 못하고. 하다란 동사는 보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누구는 안 돼요. which는 못 써요. 그럼 뭐가 답입니까? when이 답입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Cats in the wild. 야생에 있는 그런 고양이들은 are most active. 가장 활동적이래요. 언제 가장 활동적이냐면 in the early morning and evenings. 이른 아침과 저녁에 가장 활동적이고요. 계속적 용법이니까 그때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때에 그들은, 그 고양이들은 do most of their hunting. 자신들 사냥의 대부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빨리 좀 이어볼까요? 야생의 고양이들은 이른 아침과 저녁에 가장 활동적이고요. When they do most of their hunting. 그때에 그들은 그들 사냥의 대부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를 야행성 이렇게 부르고 그 고양이들 밤에 딱 마주치면 눈도 이렇게 반짝 빛나잖아요. 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77번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좀 문장을 크게 봅시다. 봤더니 그가 devised 고안해냈다. 동사가 있고요. Only a few of them. 그것들 중에 일부가 주어 were completed. complete이 완성하다거든요. 그러니까 were completed는 완성되답니다. 완성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봤더니 주어 동사가요. 컴마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주어 동사를 컴마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이렇게 두 절을 연결하고 싶으면 뭐를 쓰던가.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 and 같은 게 접속사잖아요. and 같은 걸 쓰거나. 근데 없네요.
아니면 앞뒤 절을 갖다가 서로 이어줄 수 있는, 관계시켜줄 수 있는 관계사를 써야 돼요. 아, 그러면 이거 댐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겠구나. 관계 대명사 which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앞에 명사구를 붙여놓으면 사람이 순간 현혹되거든요. 게다가 우리 of them이란 말이 하도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여러분은 실수하지 맙시다.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He devised the design. 그가 디자인을 고안해냈어요. 자, 어떤 디자인일까요? 뒤에 이렇게 분사구가 꾸며주는 거 우리 여러 번 구경했었죠. Calling for 40 sculptures. Call for라고 하면 요구하다 이런 뜻이고요. Sculpture라고 하면 조각상 이란 뜻입니다. 40개의 조각상을 요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런 디자인을 갖다가 고안해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그리고 only a few of which 그것들 중에 소수만이, 그 조각상들 중에 소수만이 were completed, 완성이 되었습니다. 언제? Before he died. 그가 죽기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 이어가 봅시다. He devised the design calling for 40 sculptures. 그는 40개의 조각상을 요하는 그런 디자인을 고안해냈고요. Only a few of which were completed before he died.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그가 죽기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이제 아주 어려운 문장까지 여러분 해결한 겁니다. 78번 한번 볼까요? 이제 한번 풀었더니 같은 요령으로 바로 답 나오죠. 뭐예요? 주어. fictional science, 그 다음에 동사 could captivate, 그 뒤에 컴마 찍고 some of them을 썼다면 그냥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 얘는 안 돼, 안 돼. 이어주는 역할, 그럼 관계사는 쓸 수 있어요? 얘는 괜찮죠. 앞뒤로 관계 지어주니까. 그래서 whom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가봅시다. fictional science, fiction이 우리 이제 진짜가 아닌 거, 허구를 이야기하잖아요. 허구의 과학이라는 것이 could captivate, captivate이 이렇게 탁 사로잡는 겁니다.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audience members, 그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some of whom, 그 관중들 중에 일부가 choose to pursue careers, pursue라고 하면 추구하다 이런 뜻이니까 추구할 것을 선택합니다. 뭘 추구했을까요? careers in science,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직업을 추구할 것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허구 과학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과학자가 돼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가봅시다. Fictional science could captivate audience members. 허구의 과학이라는 것이 그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고 some of whom,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요. choose to pursue careers in science. 과학 분야에서의 직업을 추구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많이 길어졌고요. some of which라는 형태를 썼지만 연습을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helf는 선반이란 뜻이고 be packed with는 뭐로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반이 was packed with 뭐로 가득했어요. 뭘로 가득했을까요? A variety of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그 음악방송 막 이런 거 볼 때 버라이어티 쇼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a variety of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다양한 인형들과 and stuffed animals는요. 봉제 인형, 이렇게 속에 솜을 채워놓은 봉제 인형들이에요. 봉제 인형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some of which, 그들 중에 일부는요. 그럼 그들 중에 일부는 누구의 일부겠어요? 인형들 중에 일부가 had fallen, 떨어졌어요. 어디로?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반 위에 인형들이 쭉 놓여 있다가 몇 개가 이렇게 툭툭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갑시다. A shelf was packed with a variety of dolls and stuffed animals. 선반이 다양한 인형과 봉제 인형으로 가득했고요. Some of which had fallen to the ground. 그 인형들 중에 일부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뭘 연습했습니까? 계속적인 용법을 연습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관계사 자리에 그냥 관계사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앞에 명사, 어부, 관계대명사의 조금 어려운 형태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이때 절대로 관계사 쓰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꼭 관계사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낸 셈이거든요. 그래서 명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축하. 제일 어려운 파트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쉬워요.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명사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형용사는 이제 꾸며주는 말이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달라붙어서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꾸며주는 말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주요한 파트들만 공부하면서 체계를 잡아가시면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명사인데 명사는 말 그대로 사물의 이름을 붙인 게 명사죠. 그죠? 그 중에서도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예요? 대신하는 명사예요. 여기 그대로 있네요. 대신하여 쓰는 말, 그게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뭐냐면 우리 중1, 1학년 1과에 나오는 거 있죠. I, you, he, she, it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예요. 사람과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영어는 유독 반복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반복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신하는 말, 대명사를 가져다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칭 대명사 이거 중1 1과에서 배운 건데 도대체 시험에 나올 게 뭐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유, 패턴은 이렇게 나옵니다. it 쓸래? they 쓸래? 뭐 them 쓸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게 대신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이 대신하고 있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지문에서 찾아야죠. 대신하고 있는 명사를 찾은 다음에 얘가 단수면 it, 얘가 복수면 them으로 받아야 되죠. 아, 얘는요, 쌤, 문법 문제인데 기계적으로 풀 수가 없네요. 얘는 해석을 해봐야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선호하는 문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계적으로 풀 수 없고 해석까지 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한번 들어가서 찬찬히 보도록 합시다. I quickly wrote a note. 내가 빠르게, note니까 메모, 쪽지를 썼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my concerns. concern이니까 걱정거리 이런 거잖아요. 내 근심거리에 대해서 쪽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붙였습니다. 어디에다가? On the front seat. 앞자리에다 이렇게 탁 붙였대요. 여러분 뭘 붙였을까요? 쪽지를 붙였을까요? 걱정거리를 붙였을까요? 걱정거리를 어떻게 붙여요? 그 써놓은 쪽지를 붙였겠죠. 아, 노트를 받는 거네요, 쌤. 그래요. 단수죠? 그럼 뭘 써야 돼요? it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저는 제 걱정거리에 관한 쪽지를 빠르게 썼고 and put it on the front seat. 그리고 그 쪽지를 앞에 있는 의자에다 붙였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같은 요령으로 81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Finally, 마침내 그 물고기가 gets tagged라 그랬어요. 이 tag란 말이 동사로 쓰이면 꼬리표를 이렇게 딱 붙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쌤, get tagged는 뭐예요? 여러분 BPP는 수동태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꼬리표가 붙여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get pp도 마찬가지로 수동태인데요. 얘는 조금 더 동작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붙여진 상태라면 get tagged는 이렇게 딱 붙이는 그 동작을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고기가 꼬리표가 붙여져서 and released니까 release가 풀어주는 거거든요. 다시 풀려났어요. 어디로? back into the lake. 호수로 다시 풀려났어요. 자, 근데 물고기를 왜 다시 풀어줬을까요? To continue its journey. 그 여정을 갖다가 계속하라고. 이 물고기의 여행을 계속해 나가라고. 지금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나가는 그것은 당연히 물고기이겠고 여기 단수이니까 it로 받은 거 잘했죠. 그래서 81번 문장은 지금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어서 가볼까요? Finally, the fish gets tagged and released back into the lake. 마침내 그 물고기는 꼬리표가 붙여져서 다시 호수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to continue its journey.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2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미 이제 형용사
형용사 구, 형용사 절에 대한 얘기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보이는 게 좀 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명사를 갖다가 누가 꾸며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명사를 투부정사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배웠죠. The best way to use computers.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쌤 앞에 있는 for young children은 누구예요?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인가 이 정도에 배울 겁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말이 어렵죠. 별거 아니에요. 주어는 누가 했냐 이거잖아요. 누가 투부정사 했냐 이거예요. 누가 컴퓨터 쓰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 그럼 붙여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것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를 사용하는 거란 얘기일까요? 지금 컴퓨터 사용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댐은 computers를 받는 거네요. computers 복수죠? 그러니까 댐 쓴 건 너무 잘한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only for a short time이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리고 each day는 날마다죠. 매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요즘은 진짜 어린 아기들도 막 식당 같은 데 가면 너무 울고 그러니까 이렇게 태블릿 PC 같은 거 줘서 막 이렇게 넘겨보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뇌에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경우에도 짧은 시간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최고로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The best way for young children to use computers. 어린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use them only for a short time each day. 날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 편은요. 그냥 해석만 잘하고 대충 느낌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칭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Many, 많은 사람들이 gained a living. 원래는 개인이 얻다예요. 그러니까 삶을 얻었다니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As paid professionals. 돈을 받는 유급의 그런 프로로서, 전문가로서 그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In one field. 이때 field는 분야겠죠? 한 분야에서. 하지만 made greatest contributions.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헌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큰 최대의 공헌을 했어요. 뭐로? To history. 역사에 공헌을 했고요. 뭐로서? 우리 as는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As amateurs. 아마추어로서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겠네요. 제가 paid professional이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전문가잖아요. 교육 전문가. 그런데 오히려 아마추어로서 더 큰 공헌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취미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 이런 내용이고 일단 얘가 뭘 받을까 생각했더니 앞에 봤더니 뭐 나왔어요? many, 많은 사람들. 복수네. 그러니까 his는 아니고요. 뭘 써야 돼요? there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해석해 봅시다. Many gained a living as paid professionals in one field. 많은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 유급의 전문가로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made their greatest contributions to history as amateurs. 아마추어로서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 문장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조금만 힘내보세요. 이번에 84번인데 잘 한번 볼까요? 쌤, violinist and pianist 명사죠. Their names 명사죠. 네가 들었다 주어 동사죠. 와, 이런 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안 가능하죠. 우리 이것까진 봤어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를 써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명사 주어 동사? 이건 안 돼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얘를 꾸며주고 싶으면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가 돼야 되는데 형용사절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형용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관계사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names, 이름이라는 말을 명사를 동반하고 있고 의 이렇게 해석된다.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의라고 해석되는 애? 아, who's네, whose. 그래서 there가 아니고 뭘로 고쳐주면 돼요? whose로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 그런데 whose names, 그들의 이름을 You've heard regularly. regularly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들어보았던 그들의 이름을 들어보았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들은요. earn, 이게 동사네요. 법니다. 얼마를 벌어요? between이니까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돈을 벌어요. for a single performance, 단 한 번의 공연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또 궁금해서 이 환율 계산기에다 막 넣어봤잖아요. 도대체 5만 달러면 얼마야? 이랬더니 5,600만 원? 이 넘더라고요. 엄청나다. 아, 이제 유명한 연주자의 경우에 이렇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The violinist and pianist whose names you've heard regularly.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았을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들은요.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돈을 법니다. For a single performance. 한 번의 공연으로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4번까지 지금 처음 명사편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인칭 대명사라는 아이였죠? 대명사가 일단 뭐였어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관련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누구 대신인지를 정확히 딱 찾아야죠. 그 다음에 이 명사가 단수다. 그러면 뭐 사람이면 he, she 이런 식으로 받을 거고 사물이면 it일 거고요. 이 명사가 복수다. 그러면 they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해석을 정확히 하고 가리키는 바가 뭔지를 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남은 대명사에 대한 내용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Almost is never enough라는 정말 아주 절절한 노래였습니다. Almost란 말, 거의라는 말은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 거의 합격할 뻔했는데, 나 거의 만점 받을 뻔했는데, 나 거의 다 할 수 있었는데, 거의란 말이 뜻하는 건 결국 다 해내지 못했다는 거니까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묻어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여러분이 수능 딱 끝나고 나서는 거의라는 말을 사용할 일이 없도록 진짜 지금 노력할 때 100%, 150%, 200%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함께하는 이 과정이 살짝 지루하고 힘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거의란 말을 없애주는 기본이 되는 과정이니까 참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인칭대명사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지시대명사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지시는 뭐예요? 이거 저거 이렇게 가리키는 게 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가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중에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that이랑 those입니다. 그래서 that과 those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대명사니까 얘도 당연히 명사를 대신해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at은 그것이고요, 쌤. those는 그것들입니다. 맞아요.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thos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 사람들이란 뜻으로 해석되는 걸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those는 뭣도 나타낼 수 있다, 일반인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that과 those가 다른 인칭대명사들과 좀 다른 점이요. 비교적 자유롭게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대명사들마다 이 수식을 받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큰 틀을 봤을 때에는 지시대명사는 뒤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수식할 수 있냐면요. 관계대명사도 뒤에서 딱 수식해 줄 수 있고요.
우리 분사 배웠죠. ing, pp,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수식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구도 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that과 those 같은 지시대명사는 뒤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식을 받는구나. 관계사절, 전치사구, 분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85번에 봤더니 those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those는 좀 특이하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사람들 이렇게 일반인을 뜻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those도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특징이 어떻다 그랬어요? 관계사절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우와, 여기 봤더니 관계사절의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who's를 썼으니까 의 이렇게 하면 되고요. status는 지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위가 is yet unknown,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The word is used. 그 단어는 사용됩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는 가장 많은 경우에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alk to older people. 나이가 더 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those whose status is yet unknown. 그 사람의 지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언어에서는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느냐 잘 모르느냐 뭐 요거에 따라서 단어의 사용이 틀려지는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가볼까요? The word is used. 그 단어는 사용됩니다. To talk to older people or those whose status is yet unknown. 나이가 더 든 사람이거나 혹은 그 지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86번도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앞에서부터 읽어봤더니 이래요. The part, 부분이죠. 자, 근데 어떤 부분이에요? 관계대명사절 속 수식 which looks to the north, 북쪽을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is lower, 더 낮더라고요. 무엇보다 which looks to the south, 남쪽을 바라보는 부분보다 더 낮더라고요. 지금 북쪽을 향했냐 남쪽을 향했냐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the part를 받는 대명사를 써야 돼요. 맞죠? 그런데 앞불싸. The part는 단수잖아요. it도 단수, that도 단수예요. 쌤, 그럼 두 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잘못 냈네요. 그게 아니고요. 얘는 자세히 보니까 뒤에 누구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비교적 뒤에서 이렇게 자유로이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that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it, 너는 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붙여볼게요. The part which looks to the north, 북쪽을 향하는 그 부분이 is lower than that which looks to the south. 남쪽을 바라보는 부분보다 더 낮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 한번 봅시다. 자, those가 맨 앞에 등장했고요. 우리 those는 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어요. 사람들. 근데 이번에는 가만히 봤더니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influenced, 영향을 끼쳤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동사는 아니네요. 앞에 있는 말을 쏙 꾸며주는, 우리 이거 형용사 편할 때 이미 배웠잖아요. 분사예요, 분사. exposed는 과거 분사예요. expose가 노출을 시키다거든요. 우리 pp는 뭐라고 해석했더라? 과거 분사는 뭐뭐 된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면 exposed는 뭐라고 해석할래요? 노출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양의 culture practices, 연습이요 이러지 마시고 practice란 말은 늘 그렇게 해오던 것, 관행이란 뜻이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적 관행에 노출이 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influenced, 영향을 끼쳤어요. 어디에 영향을 끼쳤어요? The development of music in Africa. 아프리카의 음악 발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서구에 유학을 갔거나 뭐 이렇게 서양에서 살면서 그 서양의 문화, 음악 같은 것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돌아와서 자기네 나라 음악에도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었고요. 자, 이제 이어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Those exposed to Western culture practices. 서구의 문화 관행에 노출이 된 사람들이
influenced, 영향을 끼쳤습니다. The development of music in Africa. 아프리카의 음악 발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치챘어요? 뭐? 오, 쌤. those는요, 지금 분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네요. 그래요. 그것까지 챙기셨으면 완벽한 겁니다. those는 아까 분사구 수식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88번 문장이 성큼 길어졌어요. 잘 봤더니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High ability students. 어떤 학생들이에요? 아주 높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can reinforce. reinforce는 force는 힘이잖아요. 여러분, force. 근데 in이니까 불어넣는 거,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힘을 집어넣는 거, 더 세지겠죠. 그래서 강화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자,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강화할 수 있어요. Their own knowledge, 자기의 지식을 더 세게 강화할 수 있어요. by 나왔다. 얘 뭐라고 해석했더라? 방법의 전치사. 어떤 방법을 취해서? by teaching, 가르침으로써요. 자, 누구를 가르쳐요? 학생들인데 with lower ability, 더 낮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요. 오, 쌤. students, 학생들이니까 복수니까 those로 받았어요. 잘했죠? 잘했고요. 또 하나 눈치챈 거 있어요? 자, 이번에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입니까? 낮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라고 해서 누가 쏙 꾸며줬어요? 전치사구가 꾸며줬네? 쌤, 대신하 those는 뒤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식을 받는다더니 이번에는 전치사구가 꾸며졌군요. 그렇죠. 너무 잘한 거예요. 자, 그럼 해석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Higher ability students can reinforce their own knowledge. 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By teaching those with lower ability. 낮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한번 싹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남에게 다시 한번 그걸 그대로 가르쳐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안 잊어버리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EBS 사이트에 그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적 향상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성공한 학생들의 이야기인데 그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수학이 유독 약해서 매일마다 이제 수학 공부가 끝나면 어머니를 이렇게 방에 모시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앉혀놓고 수학을 이렇게 가르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머니까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할 건 없지만 나 스스로라도 이렇게 작게 소리내어서 가르쳐보는 것 그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최소한 우리 개념만이라도 앞에 개념 박스 제공되는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셀프 티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9번 해석 공식 14번의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문장 길다, 그죠? The brain of an adult human. 그 성인인 사람의 그 뇌는요, is more, 더 됩니다. 자, 뭐보다 더 되냐면 more than이니까 2%, 2%가 넘는데요. 무엇의 2%가 넘어요? Of his or her total weight. 자신의 몸무게, 전체 몸무게의 2%가 넘어요. 반면에 빈칸 of an adult chimp, 성년이 다 된 그 침팬지의 그것은요. 자, 지금 인간의 뇌랑 침팬지의 뭘 비교하겠어요? 뇌를 비교하겠죠. The brain, 단수예요. 그럼 뭘로 받을까요? 대수로 받으면 돼요. 쌤, 얘네는 자유롭게 뒤에서 수식을 받는다더니 이번에도 of an adult chimp, 전치사 구의 수식을 받았군요. 하하, 그래요. 맞아요. 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자란 그 침팬지의 뇌는요, is less than이니까 얼마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kg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뇌의 무게만 얼마가 넘는다는 겁니까? 1kg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침팬지는 똑같이 50kg이다. 그럼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뇌 무게가 채 500g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클수록 좀 성능이 좋아지긴 하나 봐요. 자, 이어서 같이 해석해 볼게요. The brain of an adult human is more than 2% of his or her total weight. 성인인 인간의 뇌는요, 전체 체중의 2%가 넘지만 반면에 that of an adult chimp, 그 성년이 된 다 자란 침팬지의 뇌는요, is less than 1%,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앞에서 해석할 때 어른인 인간의 뇌라고 해석했죠. 뇌에 대한 이야기니까 the brain
that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까지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4번 개념을 통해서 공부했던 건 뭡니까? 아, 지시대명사 that, those 역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그 중에 누구는, 그 중에 those는 어떻기도 해. 얘는 일반인을 가리키기도 해. that과 those가 인칭대명사와 좀 구별되는 점은 얘들은 뒤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식을 받더라고. 관계사절이 수식해도 되고 분사구가 수식할 때도 있고 전치사구가 수식할 때도 있고. 여기까지 챙기시면 완벽합니다. 자, 우리 원래 이제 이 15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잡혀져 있죠. 근데 내용이 좀 빽빽하니까 제가 개념 설명이랑 앞에 예문 정도만 들어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열심히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얘는 이름이 부정대명사예요. 뭐 부정이니까 에이 더러워 나빠 이럴 때 부정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 할 때 부정입니다. 근데 대명사 대신해서 쓰는 말이긴 한데 분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너 오른손에 쥐고 있는 그 파란색 펜 그거 나 좀 줘. 그건 딱 정해졌죠. 네가 쥐고 있는 그 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it을 쓰는 거고요. 야, 그냥 나 오늘 펜을 안 갖고 왔거든?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하나만 줘. 정해지지 않았죠? 펜이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는 뭘 써요? 그럴 때는 부정대명사 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부정대명사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이라는 게 부정대명사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원 보면 무조건 하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대명사니까 단수를 받을 때는 원, 복수를 받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ones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쌤 어떻게 원이 하나인데 뒤에 s가 붙어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얘는 대명사니까 복수형인 거예요. 자, 부정대명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쭉 한번 같이 볼게요. one, another, the other, others, each, either, both, few, many, much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정대명사고요. 재미있는 건 부정대명사들의 상당수가 한정사이기도 합니다. 한정사란 용어 자체도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 붙어서?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뭐 해줘요? 한정시켜줘요. 어려워요? 아니요. 보세요. many 얘가 부정대명사로 그냥 이렇게 혼자도 쓰여요. Many believed.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 뭣도 알아요. Many people 이렇게 쓰는 것도 봤죠? 많은 사람들. 얘가 지금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한정해줬잖아요. 한정사. 아,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얘들은 혼자서도 쓰이지만 명사를 한정해주는 역할도 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부정대명사들이 많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정대명사 원은요, 참 재미있는 게 수식을 앞뒤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방금 앞에서 that과 those가 뒤에서 수식 받는 것만 보고도 막 감탄했었잖아요. 근데 원은요, 앞뒤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사랑도 같이 쓰일 수 있어요. the, 뭐 이런 관사랑도 같이 쓰일 수 있고, 형용사요. 뭐 pretty one 이런 식으로 형용사랑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수식어들과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예문을 봐야 알겠네요. 90번 예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most people would agree.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뭐에 동의를 하냐면 the bought. 이게 buy의 과거 분사형이니까 구입된 이런 거죠. 구입이 된 wedding toast. 결혼 축사입니다. 구입이 된 결혼 축사가 has less value. less value니까 가치가 덜한 거죠. more value는 가치가 더 많은 거고 가치가 더 적은 겁니다. 더 적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에 동의할 거래요. 뭐랑 비교했을 때요? than an authentic one. authentic이라고 하면 진짜의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지금 돈 주고 산 결혼 축사랑 진짜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결혼 축사. 그래서 아 지금 요걸 받고 있구나. 웨딩 토스트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어제 했던 그 결혼 축사 꼭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대명사 원을 쓴 거예요.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원은 비교적 수식이 자유롭다 그랬어요. 앞에 뭐 붙었어요? 관사도 있고요. authentic이라는 형용사도 붙었습니다. 오, 진짜 아까 말이 다 맞는구나. 90번 문장은 이상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결혼 문화랑 이 서양의 결혼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크게 피로연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혼 축사, 웨딩 토스트를 해요. 뭐 샴페인 잔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땡땡땡 두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주목을 하면 아, 정말 제 친한 친구인 이 신랑과 신부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멋있는 축사를 하고 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런 스피치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축사를 뭔가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이 멋진 말들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돈 주고 산 결혼 축사가 진짜 내가 생각해낸 것보다 가치가 덜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가봅시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agree, 동의를 할 겁니다. The bought wedding toast, 구입된 그런 결혼 축사가 has less value than an authentic one. 진짜인 그런 결혼 축사보다 가치가 덜 하다는 것이에요.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장 91번 함께 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vision이랬어요. 근데 vision이 볼 수 있는 것, 시력이에요. 시력은요, is the one thing, 한 가지 것입니다. 오, 공부한 거 나왔다.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 이제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That makes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가 시력이래요. 자, 누구랑 누구 사이의 차이인가요? Between A and B죠. A good athlete. athlete이 운동선수입니다. 잘하는 운동선수와 exceptional은 뭘까요? exceptional은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 정말 탁월한 거, 비범한 이런 뜻이에요. 비범한 운동선수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한 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운동선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it을 쓰는 것도 이상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unexceptional 이라는 이 형용사의 수식을 또 받고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누구를 써야 되겠어요? one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콕 정해진 누군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선수를 놓고 정하지 않고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부정대명사를 사용한 건 잘한 겁니다. 자, 붙여서 해석을 해봅시다. Vision is the one thing. 그 시력이란 것이 한 가지의 것입니다. That makes a difference between a good athlete and an exceptional one. 그냥 잘하는 운동선수랑 정말 비범한 운동선수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시력의 차이가 운동 어떤 기록의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연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92번까지는 제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92번부터는 이제 문제 쭉 이어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냥 잘하는 것과 정말 뛰어난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1등급을 받는 것과 정말 안정적으로 만점을 받는 것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하는 이런 한 문장씩의 공부를 잘 하셔야 여러분이 정말 exceptional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숙제 나갑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요, 여러분 83번에 해당하는 문장 해석해 보시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